안녕하세요. 입만옥의 마녀 책방입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녀는 왜 책방을 열었을까? 아니, 상담사가 왜 마녀야?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천사 책방이나 천사 테라피였으면 이미지 관리에도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너무 착하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마녀가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는 콧대는 뾰족하고 키득키득 웃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괜히 사고 하나 건네면 손뜻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녀도 처음부터 마녀였을까?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몇 번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더는 다치지 않으려고 조금씩 단단한 얼굴을 쓰게 된 건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모습을 페르소나, 세상 앞에서 쓰는 가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녀를 무서워하기보다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마녀는 동화 속 무서운 마녀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내며 지혜를 품고 상처 입은 마음을 알아보고 누군가를 조용히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저에게 마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도 상담실에서 수많은 마음을 만나며 책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도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작은 마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의 이름을 마녀 테라피, 마녀 책방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아직 빗자루는 못합니다. 대신 책은 꽤 잘 읽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빗자루 대신 책 한 권으로 당신의 마음을 살짝 어루만져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녀 책방에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첫 장을 넘겨볼까요? 오늘은 나는 지금 화해하는 중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어린 시절 우리 마음속에 살았던 빨간 머리 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앤을 참 좋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꾼다. 설령 그 꿈이 허황된 것이라도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하며 희망을 품는다. 내 어린 시절에도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상상의 나래를 훨훨 펼쳤었다.
생각해보니 나도 빨간머리 앤처럼 상상하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다. 원하는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초긍정의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건 단연코 빨간머리 앤 덕분이었다. 빼빼 마르고 주근깨 투성이인 빨간머리 앤을 동경하며 자랐다. 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 밝은 시선, 풍부한 감성이 부러웠다. 그녀의 생기발랄하고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른보다 더 어른인 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앤의 세계에서 언제나 기둥이었던 매튜가 세상을 떠나고 마릴라의 건강이 악화되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 길게 고든 길보다는 모퉁이 길에서 매력을 찾아내는 긍정의 앤은 오히려 아주 명랑하고 세상을 매우 사랑했다. 마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자신의 현실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재주가 있었다. 나와 같은 어른들에게도 빨간머리 앤은 여전히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내가 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빨간머리 앤의 명대사들은 우리에게 힘을 보태기도 한다. 지쳐있는 내게 또랑또랑한 앤의 목소리는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처럼 기분 좋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빨간 머리가 있을 것이다. 앤에게 빨간 머리는 열등감이 아니었을까? 처음엔 앤도 자신의 빨간 머리를 없애보려고 염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고 아닌 척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크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앤 덕분에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열등감으로 가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느 길로 갈지 미리 알 수 없고 불현듯 모퉁이들이 나타나는 게 인생이라는 것. 그 모퉁이들을 돌아 나오는 길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기대와 꿈을 조금이라도 품는 게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 앤은 앞으로 알아낼 것이 많다는 건 참 좋은 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의 일들을 모두 알아버린다면 상상할 일도 없어 재미가 없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다. 마치 나에게 어떤 상황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듯하다. 고민거리가 있다는 게 오히려 흥미진진한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부추긴다. 삭막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친 마음을 달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내라고 위안을 준다. 얼마 전 독서치료에서 만난 어르신이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맞이하는 아침이
얼마나 설레는지 모른다고. 나이가 들어도 알아낼 것이 이렇게 많은 게 참 기쁘다 라고 하셨다. 시를 만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그림책을 만나 감성을 다시 찾으셨다고 하시니 나도 덩달아 가슴이 뛰었다. 애는 다시 나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너무 솔직하다고 수군거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당찬 말이다. 남들이 수근거리는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일은 뒷전이 되고 말죠. 아랑곳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힘을 실어준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